3보다 크거나 같고 x라는 범위가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x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더하기 4k. 자, 요놈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인데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를 지금 틀어도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다. 그때 정수 k 값 구하라 했는데 말뜻은 이렇죠. 이 범위 내에서 요거는 지금 몇 차 함수야? 왼쪽에 있는 것은 2차 함수지. 최고차는 음수인 2차 함수. 오른쪽은 는제로라는 것은 x축 이렇게 되겠어요. x축.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라는 뜻이야. 저 범위 내에서는. 알겠죠?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보자. 요 놈을 내가 y, 그러니까 주어진 두 그래프 그릴 건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k 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하나는 y = 0 이걸 우리는 x축이라 하지. 두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범위에서는 항상 2차 함수가 위쪽에 그려지도록 하라는 뜻이야. 저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2차 함수니까 y는 최고차 계수로 묶어냈더니만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까지 묶어내고 뒤에는 놔두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y는 그걸 고쳐가지고 완전제곱으로 고칩니다. 마이너스 요놈 반틈의 완전제곱이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하고 요거 제곱에 있는 걸 뺄 건데 요거 제곱하면 4잖아.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고 결국 그냥 남는 거는 플러스 4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남아졌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칭축이 x =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잘 봐. 자,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x 좌표가 여기 지금 3에서 3에서부터 6까지만 그릴 거야. 6까지만 그릴 거야. 알겠지? 근데 대칭축이 지금 x = 2거든. 그럼 x = 2 요쯤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올라간 그래프자. 그래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려봐야 되는데 만약 그래프를 내가 1에 그렸다 치자. 이런 식으로 1에 그렸다 친다면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했잖아요. 3과 6 사이에서는 항상 이 그래프가 x가 위쪽에서 되는데 또다시 이쪽 부분은 아래쪽에 있잖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해하시겠죠? 1에 그려서도 당연히 안 되지.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네. 대칭축은 여기 있으니까 항상 위쪽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3과 6 사이에서 항상 위쪽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면 되지? 6을 지났다 치자. 6을 지나면 되나? 지금 그래프가 x보다 요 사이에서는 크거나 같다 했죠. 위쪽에 여기 딱 지나도 돼. 마치 지나도 됐잖아요. 이해됐죠? 요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6 넣었을 때 값이 뭔데? 6 넣었을 때 값이 자, 그래프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 6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야 돼? 양수가 나야 되는 거야. 6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주어진 함수 요거지. 요 함수에 x에 뭘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6을 지금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고 됐습니까?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6 넣기만 플러스 424가 24. 6 넣기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4k. 요 값이 0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요거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는 제로가 되어도 상관이 없네. 요렇게. 그거 나왔다 했어. 여기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계산해보니까 여기 얼마치 계산하면 4k. 얼마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나?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면 맞나? 맞죠?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지? k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고. 주어진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k의 최소값은 4분의 15인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정수라고 해서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맞지?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분의 15는 정수는 아니잖아. 맞지? 요놈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야? 4분의 16, 즉 4가 되겠지.
정수 K의 최소값은 답이 4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나? 4분의 16보다 크거나 같다. K라는 놈이 4분의 16이야.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옆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요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는 지금 4분의 16, 즉 4가 되겠죠. 이게 정수잖아. 정수가 됐습니다. 최소값, 정수 최소값은 답 4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이쪽이란 말은 x보다 위쪽에 그려지라는 뜻이고 그럼 반대쪽은 x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야. 그림은 그려봐야 돼. 그림은 그려보고 어떤 양상인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어려웠지. 알겠죠? 그래프 그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816번 문제고 그 다음에 817번 자, 마찬가지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최대값 똑같은 말이지.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가 x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작단 말은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해 이 뜻이야. 맞죠?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두 개 그릴 건데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빼기 3이라는 그래프라. y 꼴 제로라는 이건 x축의 그래프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저 범위에서는 x보다 작단 말은 아래쪽에 그려지란 말이야. 이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자, 그것좀 어렵겠네. y는 x 마이너스 2에 완전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빼기 7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됐어. 어쨌든 주어진 그래프는 최고치 계수가 양수니까 자 내가 원하는 범위는 요수부터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그릴 건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3도 포함되죠. 요 사이즈만 그리면 그릴 거야. 2차원수 그래프는 대칭축이지 못하시피 x 1꼴 2가 대칭축이잖아. 그럼 x로 2라는 놈은 몇점 어딘가 있겠네. 2, 1, 0 쯤 되겠죠. 여기 지금 대칭축이야. 그 다음에 최고차원 계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인데 자, 생각을 또 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뭐라겠지?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이래 그려지면 안 되지 당연히. 이 범위에서 지금 이쪽에 그려졌잖아. 포물선이 더 작다는 말은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거든. 이래 그려져도 안 되겠죠. 여기서는 아래쪽이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라 위쪽에 그려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림은 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아래쪽에 그려지는 게 맞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뭔데? 요거는 별 의미 없어지지.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나온 것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해.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요를 지나간다 진짜. 그래도 되나? 되죠. 나는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이쪽 이 마이너스보다 큰 쪽 흰색 부분이지. 요 부분에서만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0을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알겠죠? 요놈 함수 전체 이름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짓는 다음에 주어진 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다가 f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야 되겠네. 아래쪽에 그리죠.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 되어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집어넣으니까 얼마? 요거 똑같은 식이잖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만 요거 마이너스를 넣어서 얼마? 1가 1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3이라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따라서 a 값은 범위가 지금 얼마지? 2가 되나? 마이너스 6가 작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네. 주어진 문제에서 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클 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다. 그게 주어진 문제 해결. 그게 817번 문제고 밑에 거 몇 문제 안 나갔는데 2차 함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이차함수 활용 단원 중에서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것들이야. 818번 단원 물어봐. 이차함수 y는 x제곱에 y 이꼴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그놈의 x 더하기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 이꼴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죠.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 이꼴 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k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그래프가 포물선이죠. 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단 말은 이 말이잖아. x제곱의 포물선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3이라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y 이꼴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단 말은 크다 이 말이지.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거지. 알겠죠?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론 이 그래프 각각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가 요놈보다 위쪽에 있도록 그리면 되지만 그렇게 두 개 그리면 복잡하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드리면 x제곱에 여기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될 건데 요놈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x랑 계산하니까 kx로 되겠죠. 요놈 아니라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이건 쉽네. 조지 문제 쓰겠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돼. 다음 2차 함수가 x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도록 해. 이 말과 똑같네. 주어진 문제는 특별한 범위가 없어. 항상 위쪽에 그려지기 위해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포물선 그냥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 놈은 x축인데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x축이 만약에 1에 그려진다면 항상 위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주어진 2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이게 x축이 돼.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은 2차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한 개도 없다는 뜻이고 흑원을 갖는단 말이야. 똑같죠. 흑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지? 판별식이 흑원을 갖는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흑원이나 흑원. 이게 크다 작다 의미가 아니고 판별식이 흑원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자, 판별식이 뭐가 되죠? b제곱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지. 그놈이 이렇게 되거든. 자, 풀어보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k 값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요 사이는 정수의 계속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 다시 빼기 해서 7개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3. 잘 모르겠으면 잘 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개 나오죠. 빨리 세하는 방법은 둘 다 능이 붙어 있지 않을 때 정수의 개수 세하는 방법은 큰 거서 작은 거 빼고 다시 빼기 1까지 해주면 이게 정수의 개수야. 헷갈릴 때는 직접 손으로 세하려 봐도 좋고 답은 7개가 됩니다. 됐어? 이게 818번. 자, 그다음 819번 보자. 2차함수의 그래프가 2차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적어보면 이 말이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이 2차함수의 그래프가 2x제곱에 2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라는 이 2차함수 그래프보다 이게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k가 항상 아래쪽이란 말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항상 성립하는 말과 똑같네. 됐죠?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단 말은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각각 그림 그리기 복잡하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할 거야. 자, 요걸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뭐가 돼?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고 됐죠? 요게 넘어가니까 얼마 되지? k 마이너스 되나? k 마이너스 1의 x가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가 되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 말과 똑같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주어진 그래프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하려면 알겠지? 이 그래프는 무슨 뜻이지?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라 이 말과 똑같고 최고차는 개수가 지금 없으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래 생겼지. 그래서 그럼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기 위해서는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x축이 있어야지만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아래쪽이 그려지는 거고 여전히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허근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똑같은 문제죠. 맞죠? 자, 판별식 뭐가 돼? k-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다? 마이너스 4k가 다. 맞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지금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이게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요. 정리해보니까 k제곱에 마이너스 6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라고 계산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다음 2차 공식 풀란 뜻이죠. 5하고 1 이렇게 인수분해 따라서 답은 1보다 크고 k 값은 5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요놈을 알파라는 데 요놈을 베타라는 데 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819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제한 범위 내에서 어떤 항상 성립하기 위한 절대 부등식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이제 남았는 테마가 한 개 남았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섬세하게 개념 설명부터 좀 듣도록 하자. 자, 근의 위치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요. 근이 위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미지수의 뭐 개수들이 찾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선생님 순서만 적어보자. 이렇게 한번 시작합니다. 퍼스트 근의 위치 문제 나오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함수값. 함수값이 부호 무슨 말인지 할까 모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값이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축의 위치 이 세 가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저렇게 써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도록 하고 주어진 이 단어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와서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중요하다. 이거 잘 봐. 좀 어려운데 주어진 문제 820번 문제 풀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제로를 알아봤을 때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럼 문제를 뽑을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값 범위야. 자 그러면 지금 2차 방정식 근이지 근이라는 놈이 1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1보다 큰 쪽에 있단 말이야. 그 근의 위치를 지금 얘기하거든. 근의 위치를.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잘 봐. 요게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니까 이딴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라는 놈은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놈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잖아. 맞나? 요게 근이겠네. 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해보자. 그렇다면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말은 1보다 어느 쪽에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 그럼 1은 어디쯤 있겠노? 1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만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림 그리는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뜻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함수값. 함수값이란 말은 이 숫자 1을 넣어본단 말이야. 주어진 함수 요 전체 이 주어진 식을 내가 fx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 f 함수에다가 1을 넣어본다. 1을 넣었다. 1 넣었을 때 선생님 뭐 한다 하면 부호잖아. 부호. 1 넣었을 때만 어디서 만나실 그랬구나. 저 위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지. 1을 넣었을 때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은 저 위쪽에서 만나잖아. 나오는 함수값은 요게 함수값이 되겠죠.
그게 지금 위쪽에서 만나니까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양수. 요거 이해하시겠나? 양수. 요게 양수. 요게 첫 번째 함수 값이에요. 부호. 됐습니까? 한번 잘 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근이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두 근이 패서. 두 근 패서. 이 두 근 알파벳가 서로 다르단 말은 없어. 근이 무조건 있긴 있잖아. 있어야지만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이 지금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 보다시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이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근은 1보다 큰 쪽에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렇게.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갈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근을 했으니까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을 쓸 때는 판별식 양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요거 두 번째 판별식.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대칭축의 위치인데 요놈의 대칭축이 얼마지? 요놈 대칭축. 요거 딱 보자마자 빨리 대칭 찾는 방법 알고 있죠? 요거 뭐야? 반틈에 되지, 반틈. 반틈하면 얼마인데? x-k잖아. 맞지? 그래서 x = k가 대칭축이야. 요게 지금 뭔데? 대칭축 k란 말이야, k. 이 대칭축 k라는 놈은 어디서 있어도 1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되겠지. 1보다는 크다. 요거 세 가지를 푸는 게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야. 어려운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일단 해보자. F1이란 말은 원래 주어진 함수 1을 넣어봤더니만 얼마 나오지?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고. k는 결론적으로 부동 방향 바뀌어서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범위가 됐듯이. 세 가지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인데, 두 번째는 자, 판별식은 반틈의 제곱하겠습니다. 4분의 t 공식 이렇게 적어보자. 반틈의 제곱에 k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되겠지. 두 번째 답에서 나오는 뭐냐 하면 k라는 놈은 2보다는 크거나 같든지 또는 k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든지. 그게 지금 두 번째 나온 답이에요.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답은 이거지. 요 세 가지 답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보다시피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아.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 찾아보도록 할까. 자, 먼저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 이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좀 있겠지. 이렇게 있고 K는 2분의 5보다 작답니다. 2분의 5는 2점 얼마니까 좀 있겠네. K는 2분의 5보다 작다니까 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는 1보다 크답니다. K는 1보다 크답니다. 하나 보여볼까? K는 1은 몇 점 있겠죠? 1보다 크다니까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보다시피 이 부분이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지 알겠죠? 맞지? 결국 답은 뭐가 되냐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K 값이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 답이 5번이네요. 5번. 그래서 820번 답은 5번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근의 위치 문제인지조차 모르면 안 돼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뭐 숫자보다 작다, 뭐 어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은 그 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 말하는 셈이 보다시피 그래프를 그린다 했어요. 계략적인 형태를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두 근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크다 작다 했습니다. 그걸 설정한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함수값을 찾는다. 함수값. 집어넣는 값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과 대칭축의 위치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K값을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좀 복잡해. 그래서 좀 빨리 푸는 방법 설명할 건데 지워진 이 문제에서는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로 설명해보자. 미리 얘기해줄게.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할 거잖아.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따지고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를 하라 했는데 하필이면 함수값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음수. 지금 뭐가 나왔지? 양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판별식하고 대칭축의 위치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렸어. 음수가 나올 때는 그냥 두 개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해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음수가 나올 때는 이것만 해도 나머지 거랑 공통된 답이 항상 이 답과 똑같아진다.
자, 뭐라고 쌤? 그거는 위치 문제를 푸는데 제일 처음에 판단할 게 뭐냐? 쌤이 함수값의 부호를 하겠다.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적어도 한 개, 음수가 하나 나오기만 나온다면 더 이상 밑에 걸 할 필요 없어집니다. 이것만 해도 답이 똑같아진다. 근데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 개 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보자. 무슨 말인지 어렵죠? 요 단어는 2차 함수 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쌤 푸는 순서를 적어놨어. 푸는 방법을 결정해놨으니까 연습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해보자. 821번입니다. 보자. 821번을 이렇게 돼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제로라는 어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했어요. 자, 요 놈의 한 근만이 x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뭔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맞지? 어떻게 하면 되지? 2하고 1 이렇게 표현하면 돼. 맞죠? 요 놈의 두 근은 뭐지? 요 놈의 두 근은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됐나? 다시 문제를 다시 해석합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요 놈은 두 근이면 한 근이 근을 구할 수 없어. 어쨌든 A가 뭔지 몰라서 어쨌든 요 놈의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요 놈의 2차 방정식 두 근을 구할 수가 있네. 직접 보였더니만 X의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왔잖아. 이 두 근 사이에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판단해 봐야겠잖아. 또 그림 그려야지. 잘 봐. 요 놈의 두 근은 뭔지 몰라. 그래서 쌤이 알파, 베타, X를 정했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요 놈을, 요소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야. 요걸 쌤이 fx라고 그린단 말이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R을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지.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우리는 두 근이잖아.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했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읽어보자. 2차 방정식의 요 놈의 한 근만이, 즉 알파, 요 놈의 한 근만이,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만 이 놈의 두 근 사이에 있다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두 근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만약에 2가 여기 있다 진짜.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 사이에 근이 없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다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그러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근이 두 개가 있잖아. 한 근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때는 2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든지. 맞지? 또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때 2는 여기 있든지. 무슨 말이다.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그린다 했잖아. 그 양상을 판단해보면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 여기 있다 친다면 2는 여기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이 2차 방정식 근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죠. 또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2가 여기 있어야지만 요 사이에 근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럼 쌤 이것만 하고 이건 안 해도 됩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는 거 하면 잘 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지? 함수값이잖아. F 함수에 내가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나오면 위에서 만나잖아. 이거는 어때? 양수. 그 다음에 F 함수에 또 뭐 내야 되니? 2를 내야 되겠다. 2는 때문에 어디서 만나? 밑에서 만나지. 그럼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이렇게. 누가 되니? 자, 내가 함수값을 지금 넣어봤더니만 음수가 나오니 하나라고 나왔잖아. 원래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지? 판별식도 해야 되고 대칭축의 위치도 해야 되는데 함수값이 음수가 하나라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이게 그냥 답이다. 무슨 말 따라왔나? 왜 그런데요? 하면 여러분들 직접 다 해봐도 좋아. 원래 다 해봐야 되지. 다 해봤을 때 항상 음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공통된 답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지. 맞죠? 원칙적으로 다 해봐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선생님 경험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음수 하나만 나오면 밑에 갈 필요 없지. 귀찮잖아.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 해보자. 일단 F 함수에 마이너스 넣었으면 이걸 내가 F 함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넣으면 1 플러스 5 플러스 A가 되지. 그게 양수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를 지금 넣었더니만 4 빼기 10 더하기 A가 되지. 그놈은 음수가 된다는 뜻이고. 위의 값은 뭐냐 하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 뜻이고. 밑에 공도 보니까 A는 이렇게 얼마야? 6보다 작다 되는 거 맞나? 그렇죠. 연됐지.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게 되어간다. 다음 뭐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A가 6보다 작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가 하나라고 나오면 밑에 갈 필요 없이 고맙기만 요것만 돼서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821번.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부터 해보자. 주고.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821번 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림 그려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먼저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랑 한다 했네 문제에서. 근데 이 두 근의 위치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0 사이에 있으라는 뜻이고 하나는 그러겠지 마이너스보다 크고 알파라는 근은 0 사이고 또 다른 한 건 베타라는 건 2보다는 크고 베타라는 건 3보다 작고 이렇게 되도록 하라고 해요.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내려고 했더니만 지금 주어진 것은 2차 방정식이란 말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맞지? 자, 주어진 그래프 그리려고 했더니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자. 양수는 아래로 올라갈 것이고 음수는 위로 올라갈 것이고 맞죠? 그래서 일단 설정해야 돼. A가 양수라는 보장하에서 지금 양수라고 해야 됩니까? 음수라고 해야 됩니까? 하면 뭘 해도 상관입니다. 양수라고 해도 똑같은 답은 나올 것이고 음수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설정하기를 A가 양수라는 보장하에서 그래프 그리기 시작한다. 이 전체 그래프 내가 fx라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지. 자, 우리는 지금 근의 위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산하겠지만 시험 칠 때는 막 문제가 섞여 나오잖아. 이 문제가 지금 근의 위치 문제를 물어보는지조차 모르면 해결을 못하겠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제대로 한번 판단해보자. 어떤 2차 방정식 두 근의 위치가 요 사이에 있도록 하라. 근의 위치 문제. 알겠지? 자, 그런 거입니다. 최고차항 양수라고 설정했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이 x가 만나는 놈을 알파, 베타를 한다는 거죠. 됐지? 근데 알파라는 건 어디와 어디 있다고? 마이너스가 0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0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0 사이에 알파가 있는 거죠. 따라오시. 그 다음에 베타라는 건 2와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2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그리면 그립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게 뭐겠지? 함수값이야. F함수에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를 지금 넣어봤거든. 마이너스에서 나온 값이 뭐야? 위에서 만나서 양수. F함수 두 번째 뭘 집어넣어야 되지? 0을 내야지. 0 넣을 때 뭐에서 만나지? 밑에서 만나면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F함수에 2를 집어넣었더니만 여전히 밑에서 만나니까 음수가 될 것이며 F함수에 3을 넣었더니만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가 되죠. 이렇게 함수값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함수값들 중에 음수가 하나라도 나왔네. 그러면 더 이상 밑에 갈 필요 없다. 이것들을 할 필요 없다. 알겠어? 못 믿으면 여러분들 다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럼 범위가 쫙 나오겠지? 그럼 공통된 범위 찾으면 요 노란색만 공통된 범위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걸 다 구절제 설명이 못하니까. 쌤이 지금 하나 주는 팁이야. 그거 가져와도 해. 해보자. 먼저 마이너스를 지금 넣어보자. 마이너스 넣었더니만 첫 번째 요거 들려보자. 마이너스 넣었더니 얼마 나오지? 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수 나오는 정보는 뭔데? 2A. A가 양수라는 보장이 나왔네. 그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네. 어쨌든 나왔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F0는 넣으면 뭐? 땅 다 없어지고. A-2만 되지. A-2가 또 음수.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2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F2. 2를 넣었더니만 4A가 되나?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넣었더니만 A-가 플러스 A-2. 2를 넣는 값도 음수입니다. 요거 풀어내만 나온다 그러면 5A, 6. A는 5분의 6보다 작다. 되냐? 마지막에 3을 집어넣었어. 3 넣었더니만 9A 여기 있었죠. 9A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그 놈은 또 양수가 돼야 되니까 10A가 8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또 뭐가 되고 5분의 4.
4보다 크다 이런 거만 똑바로 계산해. 잘못 계산해. 맞죠? 그래서 나온 답들이 요놈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생각해서 그렇고 그 놈들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볼 거죠. 첫 번째 A는 양수래. 0보다 크답니다. 두 번째 A는 2보다 작답니다. 세 번째 A는 5분의 6. 5분의 6은 1점 얼마죠? 그 놈보다 작답니다. 여기 5분의 6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지. 5분의 4는 요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5분의 4보다 뭐가 크다니까 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요 부분인 건 알겠지. 됐어? 결국 답은 뭐가 되지? A라는 건 5분의 4보다는 크고 A라는 건 작아요. 5분의 6보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네. 여기 답은 맞습니다. 오래 찾습니다. 됐어요? 자, 해보자. 그 다음 마지막 거 해보자. 자, 마지막 거는 이제 좀 다르겠죠. 그냥 우리 할 수 있겠지. 좀 귀찮아요. 귀찮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함수 값을 찾았을 때 함수 값의 부호가 음수가 하나로 나오면 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만약 함수 값의 부호가 음수가 하나로 안 나오고 전부 다 양수만 나온다면 밑에까지 다 해야 된다고. 자, 그게 지금 제일 처음에 썼던 821번 문제였는데 20번 문제였는데 823번 문제도 그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px에 그 다음에 플러스 p 플러스 2로 했지. 그놈은 제로라는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왜냐면 두 근을 내가 알파벳으로 하자.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최고치상 개수가 양수니까 요 놈을 쌤이 fx로 보고 쌤 계속 똑같이 문제 풀고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해. 무조건 풀리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최고치상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2차 함수. 요 놈은 근이 지금 몇 개가 보면 2개가 있잖아.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놨어. 근데 문제 쓰겠잖아요. 이 2차 방식 두 근 모두 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치면 3이 어디 있어야 돼? 3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3보다 두 근이 모두 작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모두 작은 뭐라고? 양수래. 양수니까 여기에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다. 여기 핵심이지.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해됐나? 알파, 베타 다시 읽어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다 3보다는 작아.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란 말이 있잖아. 쓸데없이 있는 거 아니야. 양수니까 0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가보자. 그리고 첫 번째 될 게 이제 함수 값인데 f 함수의 영지분 넣었더니 얼마 나오지? 양수가 나오지. 위에서 맞아. 맞죠? 그 다음에 f 함수 또 뭐 집어넣지? 3을 집어넣었지만 또 뭐가 나오지? 또 위에서 맞는 양수잖아. 음수가 나왔나? 안 나왔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다 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자, 이것도 풀어야 되고. 판별식은 이렇잖아요. 주어진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두 근이니까 이 두 근이 지금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림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두 근. 그러니까 판별식은 거의 다 0보다 크나 같다. 이것도 설정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지? 대칭축의 위치야. 여기 지금 대칭축이야. 대칭축. 요 대칭축은 얼마지? P가 되는 거 알겠죠? P. 맞지? 대칭축 P라는 놈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맞지? 대칭축 P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게 지금 세 가지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저거 내 셈 안 지어놨다. 책에 보면 뭐 그래프를 그리는 후 판별식 꼭지는 x 앞에 뭐 이렇게 그렇게 풀지 않고 무조건 그냥 풀리는 방법 세 가지 설명해놨다. 알겠죠? 풀이 방법도 풀도록 하세요. 알겠지? 이해됐나? 자, 해보자. 첫 번째 F0야. F0는 빵빵 다 없어지잖아. 다 없어지고 P 플러스 2가 되죠. P 플러스 2가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요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P 값은 큽니다.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시간하기 어렵고. 자, 두 번째 F3이야. 3 넣더니만 9 빼기 6P 더하기 P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얼마 되지? 마이너스 5p가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더하기 11을 내가 복잡냐 그 놈이 또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p 값은 이번에는 뭐가 되지? 부동항에 바뀌지.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해서 또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판별식이야. 판별식을 했더니만 요놈은 지금 보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판별식. 그래서 반틈의 제곱 그러면 p 제곱 마이너스 acn과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또 크거나 같다. 이것도 풀어야 돼. 자, 요거 인수하면 2하고 1하고 이렇게 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럼 p 값은 뭐가 되지? p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p는 마이너스 1다 작다. 요 기본적인 2차 분식 정도는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 됐지? 요것도 세 번째다. 마지막 답은 요 적어놨네. 요놈 다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0하고 3 사이에 있답니다. P는 요것부터 풀어보자. 0과 3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P는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2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네.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게 마이너스. 마지막에 빨간색 P는 2보다 마이너스보다 크다 크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또 말해. 5분의 11이가 5분의 11은 2점 얼마 되겠죠. 요쯤 있겠네. 맞지? 그놈보다는 5분의 11 적을 때가 보다는 또 작다. 복잡. 이랬어. 따라서 동시에 다 만족하는 부분이 어딘지 보이지? 어디야? 여기. 맞죠? 여기. 이해됐어? 그 답이 얼마? 답은 2보다는 크나 같고 뭐가? 지금 P 갖고 오지. P는 5분의 11보다 작다. 여기는 원하는 최종수 답이 그 답이 있나? 몇 번 했어? 4번에 있다. 답 4번. 이거 찾아야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좀 복잡해 계산이. 알겠지? 그렇지만 풀이 방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위치 문제가 나오면 책의 개념 설명 아주 간략하게 해놨지만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고 쌤처럼 그의 위치 나왔을 때 일단 어떤 양상인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의 부호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 부호가 만약에 한 개라도 음수가 나오면 더 이상 밑에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보다시피 둘 다 양수죠.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판별식과 대칭축의 위치까지 다 판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그러한 P값들을 보면 공통된 게 내가 원하는 답이거든. 할 수 있겠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